여러분, 국제사회에도 다른 나라를 공격해도 되는 치트키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합법적인 선제 공격입니다. 맞아요. 누가 날 때릴까봐 내가 먼저 때리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마법의 상황 말입니다. 이 엄청난 치트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19세기 초 캐나다의 어느 함적한 강가에서 시작된 어딘가 어설프고도 비장한 독립운동 때문입니다. 때는 1837년 캐나다 독립군이 영국에 대항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이아가라 강 중앙의 해군섬이라는 작은 땅에 숨어 캐나다 공화국 임시정부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농성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작은 섬을 놓고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해군섬에 고립된 독립군을 살린 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립이라더니 뉴욕에선 용병 모집을 묵인하고 민간인들이 물자를 막 퍼다 줍니다. 마치 우린 몰랐지만 네가 돕는 건 막지 않겠다는 식이죠. 그리고 이 지원 물자를 나르기 위해 등장한 배가 바로 오늘날의 국제법을 만든 전설의 주인공 캐롤라인 호입니다. 이 증기선은 당시로서는 최신형이었습니다. 영국군이 강에서 공격할 때마다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오랫동안 캐롤라인 호는 해군 섬으로 물자와 병력을 하루에 2번이나 실어 나릅니다. 영국군은 약올랐습니다. 저 작은 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캐나다군을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영국 지휘부는 결심합니다. 저 보급선을 공격해서 반드시 침몰시킨다. 문제는 캐롤라인호는 미국 국적의 배였습니다. 승무원도 미국인이었는데 공격하려면 미국 땅에 쳐들어가서 정박해 있을 때 공격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땅에 쳐들어가서 미국 배를 파괴해야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영 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린 자위권을 발동하는 거다. 영국 특공대는 밤에 나이아가라 강을 건넜습니다. 미국 땅 슈미시아에 정박 중인 캐롤라인 호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배에 불을 지르고 불타는 캐롤라인 호를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배 안에서 잠자던 2명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영국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영국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다. 저 배 때문에 우리 군인이 죽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건 자위권이 아니야.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배 불태우고 우리 국민을 죽인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불법 군사작전이야. 영국과 미국은 전쟁 직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몇 년의 지루한 외교전 끝에 1842년 마침내 미국의 국무장관 다니엘 웹스터와 영국 특사 애쉬 버튼 남작이 만납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합의문을 만듭니다. 그것은 웹스터 원칙입니다. 이 웹스터 원칙은 국가 간의 합법적 선제 공격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즉, 국가가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말합니다. 정당한 군사적 행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규칙, 급박성입니다. 적의 공격이 임박하여 상황이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나 여유가 단 1초도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전화 걸 시간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자위권을 위한 공격이 정당합니다. 두 번째 규칙, 최후의 수단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사용할 카드가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하는 일밖에 없을 때 정당성을 가집니다. 평화적인 방법이나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고 사용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었어, 진짜? 세 번째 규칙, 비례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에게 줄 피해가 내가 공격받았을 때 입을 피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채기 했는데 우리가 놀라서 핵폭탄을 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대부분의 사례에서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근의 전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명확하기에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호 사건은 아무리 억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즉 미국 땅에서 배를 불태우고 사람 죽인 것은 비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즉 정당성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썸빵 필승이라는 말을 남자들은 농담 삼아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의 정당성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전쟁이라는 것이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전쟁을 하여도 결국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영화에서 자주 보는데 주인공이 적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여 공격하곤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악의 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웹스턴 원칙은 정확하게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임박하여 피할 수 없고 남은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공격을 결정하지만 공격 중에도 비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고민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을 결심하고 공격을 강행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캐롤라이노 사건은 아무리 억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즉 미국 땅에서 배를 불태우고 사람 죽인 것은 비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즉 정당성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쉽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쉬운 길을 고민 없이 결정하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의 정당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결국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은 주가를 가지고 자신의 중심대로 이기적인 결정과 더욱 처절한 복수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은 힘의 논리 관계 안에서 힘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이 뛰어남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